안녕하십니까. PD 대리입니다. 오늘 또 50-50 사태 새로운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또 서유경 변호사님의 칼럼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서유경 변호사 컨텐츠 공정 계약 템퍼링 브로커와 연예인의 책임전가 딜레마 이렇게 해서 이제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0-50 사태로 템퍼링 문제가 이제 국가적인 관심이 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템퍼링 재발 방지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대정부 질문에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또 문체부 전체 회의에서 처음 또 얘기가 나왔고 유인촌 특보께서도 또 관계 단체와 빠르게 이렇게 면담을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K-팝이 국가 산업의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브로커가 템퍼링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지 칼럼을 쓰셨는데요. 브로커는 해당 연예인을 소속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템퍼링을 성공했을 때는 새로운 소속사나 연예인에게 수익을 받고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해당 연예인이 소속사 변경에 실패하더라도 브로커는 손해볼 일이 없다. 브로커에게는 템퍼링이란 성공하면 이득이 되고 좋은 거고 실패하면 그만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간에서 악질적인 일을 벌이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브로커 얘기를 들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근데 연예인들이 20대 초반이고 10대고 또 부모님도 연예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현혹되거나 이런 가스라이팅으로 빠져들게 돼서 또 소송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템퍼링 과정에서 연예인들은 소속사 상대로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속사는 이를 죽기 살기로 방어를 한다. 그렇죠. 이 중소기획사는 연예인 1명, 연예인 한두 명 뭐 이렇게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 연예인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 띄우기 위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투자를 하고 몇 년간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익을 그제서야 이제 수익 발생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브로커가 접근을 해가지고 더 좋은 조건, 너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수익 분배 아주 좋은 조건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큰 기획사로 이렇게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템퍼링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연예인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죽기 살기로 방어를 하게 되는 힘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브로커가 표준 계약서를 악용한 템퍼링 공략집을 제시를 한다. 템퍼링 공략집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어느 경우에라도 다 대비책이 마련돼 있다. 기각이 됐을 때 어떻게 하고 항고는 또 어떻게 하고 또 항고에서 각하를 맞았을 때 또 본안소송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속사와 분쟁에서 이길 수 있게끔 변호사와 그런 부분들을 짜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게끔 제시를 한다는 거죠. 표준계약서 5조 2항에 따르면 소속사는 반드시 연예인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준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소속사도 연예인의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연예인이 의사표명을 반하는 그런 계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50도 광고가 하나가 이제 그 전에 들어왔었는데 가장 처음 뭐 이렇게 들어왔던 광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50-50 멤버들이 뭐 아프다 어쩌다 해가지고 거절을 한 그런 광고 건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정신적인 이런 준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을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가처분 소송에서 연예인 쪽이 많이 인용이 되어가지고 소속사와 결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소속사는 엄청난 빚을 지고 부도가 나고 피해를 많이 보는 시간적인 피해, 자금적인 피해 이런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반대로 또 기획사가 악덕으로 연예인을 노예계약식으로 활동을 시키면서 이득을 취하고 악용을 하는 그런 기획사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바로 연예인 쪽으로 손을 들어줘서 인용이 돼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템퍼링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템퍼링이 발각 시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 뭐 이중 계약이라든지 이런 템퍼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분을 많이 사고 법적으로 또 피해가 갈 상황에서는
나는 그런 일 없다. 나는 템퍼링을 뭐 주도하지 않았다. 이런 브로커가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연예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각이 되고 본안 소송에서도 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브로커한테 전가를 하게 되고 뭐 이런 뻔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실제로 템퍼링 때문에 소속사와 소송을 하고 있는 연예인은 브로커의 존재를 밝힐 수가 없다. 브로커를 밝히게 되면은 본인이 그 주도적으로 정산이 안 돼 있다. 그다음에 건강 문제를 위반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브로커가 시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 소속 연예인은 그러면은 그 브로커와 함께 템퍼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명히 소속사라든지 법 판결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패소하게 돼 있고 또 법적으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이제 그 브로커와 함께 연예인이 지기 때문에 이 존재를 밝힐 수가 없는 거죠. 브로커의 존재를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지금 난감한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지금 브로커와 그 회사와 결탁이 돼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지만 그런 정황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밝히게 되면은 이 50-50 멤버들이 공동 정범으로 무조건 함께 이런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템퍼링 세력이나 브로커 일당들은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연예인이 주도적으로 했고 만약에 밝히게 되면은 소송에 있어서 무조건 지게 되는 거고 결탁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 거죠. 민형사상의 또 책임이 또 연예인한테 패소가 되면 지워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예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템퍼링의 유혹이 왔을 때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템퍼링의 의혹이 제기되는 연예인이 내심 후회를 한다.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다 떠안고 그런 문제점들을 상황이기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된다. 후회를 하더라도 부인을 하게 되고 민형사상의 책임, 법적 책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참 그냥 그러니까 엮이고 말렸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들한테 엮이고 말렸다 빼도 박도 못한다 지금 뭐 이런 지금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꼬이게 되었는지 참 근데 그런 선택을 본인들이 부모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예인과 브로커 템퍼링이 모의한 것이 밝혀지면 원 소속사는 해당 연예인과 브로커를 형법상 배임죄, 공동정범 또는 공범으로 고소할 수가 있다. 좀 전에 얘기한 내용이죠. 그래서 가처분 소송도 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민형사상 책임을 공동정범이나 공범으로 묻고 또 손해배상에 대해서 다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참나. 야, 이거.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 후 범행 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그다음에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을 말한다. 형법 제30조 정범은 범죄 행위를 실행한 일을 말한다. 참 어쩌다가 그냥 범법자가 사기꾼에 엮여서 범법자가 될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브로커한테 그거에 휘말려 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 활동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잃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가담 혐의까지 손해배상도 만약에 받게 되고 이런 공동정범으로 또 판결이 나게 된다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뭐 본인들이 다 이거는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행동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한순간의 판단이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명예, 부, 인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커다란 문제고 전홍준 대표님이 혼자 판단으로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몇십억이 투자가 된 이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번에도 수차례 이 얘기를 했지만은 전홍준 대표님이 사람이 좋아서 만약에 50-50를 그냥 계약을 만약에 풀어주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전홍준 대표님이
배임 혐의로 그 투자자들한테 소송을 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전홍준 대표님이 8월 5일까지 꼭 돌아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시간이 더 지체가 되면은 내 선에서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 보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도 심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또 한 번 또 줬죠. 조정 기간을 줬죠. 1차 조정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오해를 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소속사하고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법원에서도 기회를 줬습니다. 1차 기회를 줬고 또 그게 그냥 흐지부지 끝났죠. 아무런 소득이 없이. 그리고 2차로 또 조정 기간을 줬습니다. 근데 휴일이 껴있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조정 기간까지 소중한 시간을 다 날려버렸죠. 그래서 많은 기회를 수차례 많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족들이나 멤버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끝까지 가겠다라는 식으로 항고를 또 바로 했죠. 그 항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들은 뭐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패가 됐을 때는 본인들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변호사들이 책임져 주지 않고 변호사들이 뭐 어떤 손해난 거를 해주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네요. 뭐 패소하게 됐네요.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지 거기서 더 이상 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그냥 다 지워버리고 세상은 냉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템퍼링에 가담된 이런 상황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보겠다, 이렇게 배후 세력이 조정을 하는 건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본인들이 그렇게 가는 건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빠꾸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템퍼링 증거가 명확히 공범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 받을 때 누가 정범이고 누가 종범인지 법적으로 초반에 이제 그 얘기가 막 이제 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시끄러울 때 이제 더기버스 측에서 50-50하고 우리하고 엮지 마라.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주도적으로 50-50 우리 소송하고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일단은 물러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50-50가 주도적으로 했고 우리는 제시한 것 뿐이다. 우리는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50-50 쪽으로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완전히 사기 당하는 겁니다. 누가 정범이고 누가 종범인지 이렇게 따졌을 때 종범은 이제 교사범은 남을 꾀거나 부추긴 일을 말한다.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강조한 일을 말한다. 이 템퍼링 브로커 세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종범으로 방관자 역할만 했다. 우리는 소송은 주도적으로 정범의 위치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템퍼링의 증거가 발각되면은 연예인은 민사 책임도 질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의 패배는 거의 확실하다. 하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증거 자료가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 패배가 거의 그냥 확실하다는 거죠. 그 증거 자료가 다 있는데 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템퍼링을 계획적으로 시도한 증거 자료들이 다 있다라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가처분이 인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본안 소송도 그냥 무조건 패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전홍준 대표님이 그런 증거 자료들이 복구가 되면서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기버스 측이 계약이 만료돼서 5월 말로 용역 계약이 끝났는데 그 멤버들이 더기버스 측 회사에 가서 회의를 하고 무슨 인스타 계정을 만들고 어떤 그런 회의들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도적으로. 그 사진 한 장이 계획을 했다라는 증거 자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회의를 합니까? 용역 계약이 끝난 그런 회사에.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4명의 멤버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다음 B사하고 그 3명의 멤버하고 한 명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진 찍은 사람이 한 멤버일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증거 자료가 되게 하려고 사진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씨가 거기 같이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회의한 거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줄래? 해가지고 예 대표님 해가지고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이렇게 제시했을 때 더기버스 안 씨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진짜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진짜. 템퍼링 실패 브로커는 연예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지. 자기 지금 뭐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누굴 보호하게 생겼어. 자기 가족이라도 보호하기 힘들어 지금 상황이. 본인들이 징역 가게 생겼는데 누굴 보호하냐고 지금. 떳떳하지 못한 일에 물증을 남기지 않으려 한다. 템퍼링의 모정에 굳은 이중계약 같은 증거를 남기는 허술한 브로커는 별로 없다. 증거가 없다라는 거지. 증거가 없으니까 책임도 없는 거지. 연예인은 템퍼링에 응할수록 약점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약점을 엄청나게 잡힌 거야.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지금 뭐 빠져나가고 지금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냥 길을 쓰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템퍼링에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참 이게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라고 온 국민이 얘기하고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미 연예인으로서는 가치가 다 그냥 떨어져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만신창이가 됐고 그만큼 돈 들여서 다시 이 회복시키기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 얼마 전에 지금 설문조사가 나왔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기획사 대표님들이 지금 재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활동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다 했죠.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는 완전히 지금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고 소속사는 소속사대로 돈은 돈대로 소송비 다 날라가고 지금까지 키웠던 그런 제작했던 그리고 그만큼 가수를 위해서 투자를 했던 몇십억도 다 물거품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했던 그런 제3자의 그 투자 회사들은 자기들이 손해볼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소송도 끝까지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안소송 가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는 한 번의 선택에 기회도 여러 번 줬고 온 국민들이 말렸습니다. 돌아오라 국민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선택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번에 이 서유경 변호사가 이렇게 공동정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빨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킨 대로 했다 해서 사죄를 하고 전홍준 대표님의 보내고 이 템퍼링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다 책임지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고 법적인 책임이든 어떤 책임이든 부모들이 져야 된다. 지금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요. 몇십억이 지금 투자된 상황이고 지금 온 국민 분을 사고 또 국회까지도 다 이렇게 템퍼링 근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또 제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예인이 브로커에게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증거도 없고 뭣도 없고 이 소송도 주체자가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법률 대리인 다 그렇게 써 있죠. 전혀 뭐 더기버스 측은 또 자기들이 관련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브로커는 만약에 공동정범 이렇게 이제 브로커 템퍼링 시도에 대해서 연예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매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로커들은 절대 연예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그냥 조용하게 지금 손 씨가 인지도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템퍼링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전선징악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템퍼링 세력이 또 안 씨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 부도덕한 일련의 프로듀서로서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났고 밝혀졌고 또 학력이죠. 또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이 붙은 거죠. 분노를 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또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질지 참 점점 일을 더 크게 계속해서 스노우볼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져가지고 과연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소식 나오는 대로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전홍준 대표님도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공을 들여서 이렇게 키운 걸그룹이고 또 글로벌로 만들려고 했던 걸그룹인데 성공의 발판을 또 빌보드에 올리면서 만들었던 그런 걸그룹인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엄청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이 가족들하고 멤버들은 지금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되지가 않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생각은 우리나라 연예계 제작자 기획사 대표님들 굴지의 기획사 대표님들이 말씀을 하셨죠. 연예인의 어떤 가능성,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그냥 음원으로만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MC몽이 MC몽에 또 팬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음원으로만 활동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전홍준 대표님과도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면서 전홍준 대표님이 회사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미지 세탁이 좀 되면서 미미하게나마 이 화해했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연예인으로서 조금은 이제 미미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게 가장 현명하고 정답인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화해하고 사죄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야지 연예인으로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이렇게 세탁이 되면서 미미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끝까지 간다. 근데 본안 소송에서 뭐 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또 민형사상의 책임을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앞길은 험난하고 가시밭이고 진짜 진흙탕이고 음악 레이블 협회 그 회장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본안 소송에 가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연예인 측에서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또 범법자라고 고발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어트레트 측에서는 공격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도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이제 너무 공론화가 돼가지고 많이 이슈가 돼서 기사가 많이 나온 거지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고 그 멤버들한테 공격을 안 했는데 만약에 본안 소송 가게 되면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소송은 그런 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또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이 멤버 20살짜리 이 멤버 애들 그간에 있었던 행적들 그간에 있었던 행태들 뭐 그런 증거 자료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게 다 오픈되고 공개되고 까발려지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거예요. 심적으로. 그런 법정 소송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나 이 멤버들은 엄청나게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해소가 되고 완전히 기각이 된다라면은 인 형사상의 또 책임 또 공동 정범에 대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 경찰과 검찰의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조사를 받을 때는 막 진짜 몇 시간씩 7시간씩 막 5시간씩 이렇게 조사를 받고 계속 불려다니고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이거를 지금 어린 친구들이나 그 부모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지금 그런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온 가족이 그런 고통을 받는다라면 얼마나 그게 지금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꼬였지만 다시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또 무겁고 심각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소식 또 올라오는 대로 또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의리 있으신 분들입니다. 의리를 지켜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